네. 다산 신도시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잘 알려지기를 저도 정말 바라는 마음이 많고요. 또 다산 신도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에게 좀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면 또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런 게 제일 항상 부끄러운데요. 네. 편하게. 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 지역을 위해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왔고요. 그 초심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 최고의 열정을 가진 시의원, 이렇게 부끄럽네. 저희가 너무 잘 알죠. 네. 다산 신도시에 8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정말 교통혁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은 됐는데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도시의 규모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비해서 그래도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으면서 많이들 이제 또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6호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떨까요? 6호선 남양주 연장안은 지난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 사업에는 이제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중요한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6호선이 이제 평내호평을 거쳐 마석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와부행으로 갈 것이냐 이 지역 내에 그 결정되지 않은 노선 갈등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검토 사업으로 좀 분류가 됐고요. 이제 아마 26년에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이제 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이 6호선 연장안이 이제 본 사업에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26년에. 네, 그때 이제 발표를 하는 게 법적으로 5년마다 이제 변경이나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시에서는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만약에 행정 절차를 조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이 사업이 정말 경제성이 있느냐, 정책성이 있느냐를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사전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도를 올리고 통해서 국토부로 올라가서 정말 이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편입이 되느냐,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뭐 광역교통 시행 이런 상위 법정 계획에 포함이 돼야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런 노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마석행으로 가는 게 또 경제성이 높은지 아니면 와부행으로 가는 게 경제성이 높은지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결정이 되면은 다음 이제 법정 계획 이제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이제 노력을 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상 마석으로 가나 와부로 가나 우리 다산 신도시가 포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지역 내 갈등이 빨리 해결이 되고 정확히 남양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지 딱 이 경제성 결과가 나오면 아마 다음 법정 계획 본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6호선 연장안은 이제 그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신내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거든요. 저희는 차량기지를 그 기존에 추진했던 방향들은 차량기지를 받아서 이제 철도를 연장하는 부분들로 검토가 이제 됐기 때문에 또 연장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도 반대가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철도 연장이라는 사업 자체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좀 쉽지 않게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도 6호선 남양주 연장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어느 지역 간 갈등을 떠나서 정말 남양주의 교통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철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는 부분을 계속 목소리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다각도의 검토를 잘 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지역으로 가서지 간에 다산 신도시를 거쳐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다산 신도시를 빼놓고는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뭐 이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이제 더 눈앞에 다가온 현안인 9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역사 위치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기다려본 경험은 있지만 네, 9호선은 언제 착공이 되나요? 아, 9호선. 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9호선 남양주 연장 아닙니다. 네. 그 예전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6호선, 9호선 남양주 연장을 위해 우리 그 다산신도시의 최대 그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서 뭐 수천 명이 모인 집회 시위도 하고 네. 국토부까지 가서 네. 6호선, 9호선 남양주 연장을 위해서 목소리도 높였고요. 이제 9호선 남양주 연장안이 그 왕숙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고 지금 현재 경과는 이제 기본 계획 관련돼서 공청회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역사 예정지들이 이제 발표가 됐죠. 네, 발표가 됐고 다산신도시를 경유해서 다산신도시의 역사가 9호선 역사가 생기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됐고 지금 이제 연말 안에 이 기본 계획이 승인이 국토부에서 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기본 실시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설계. 네, 이제 기본 계획은 틀이 잡혔으니 이제 어떻게 정말 설계를 할 것인지 그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경기도나 이 사업을 기본 계획을 추진했던 경기도에서는 뭐 26년도 착공 31년 준공으로 이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거를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턴키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정치인분들도 많이 노력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9호선 착공 시기는 빠르면은 이제 26년 상반기. 근데 그거는 이제 국토부 승인 과정에 어떻게 될 것이냐도 달려 있고 설계가 어떻게 빨리 끝나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지만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 건 26년 상반기 착공 그리고 31년 준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31년. 네. 정말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군요. 네, 그렇죠.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2조가 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2조 1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이제 2조 8천억으로 거의 3조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실감도 나고 정말 더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게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이제 또 정말 중요한 교통 문제 외에도 이제 지금 진행 중이신 다산 신도시에 관련된 뭐 계획이 있다든지 진행 중인 사업이 어떤 게 혹시 또 있으신지 몇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설명 전에 우선 6호선과 9호선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8호선이 개통이 되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을 하셨잖아요. 잠실까지 23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이 교통혁명이 정말 철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6호선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쪽 서울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거고 9호선 같은 경우도 배차 간격이 약 11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분마다 한 대씩 다니는 거죠. 그리고 9호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골드 노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강남 중심부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고 이 노선이 남양주 연장 그리고 다산 신도시를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남양주와 다산 신도시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대책이 될 거고요.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교통사업들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숙신도시 외에 그 다산신도시 위에 있는 그 진건 신규 공공택지가 이제 반도유보랑 메이플타운 북쪽 하고 왕숙 사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또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논의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은 왕숙과 이 진건 택지 그리고 다산신도시 왕숙 이 지구가 하나의 유기적인 도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교통, 문화, 그러니까 인프라들이 연결이 돼야 하나의 거대 도심으로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아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 뚫렸다고는 하지만 자차 이용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석대교 관련된 것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강변북로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강변북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서울 지역
서울 지역 서부권에는 그 지하도로라고 해서 옆으로 확장이 어려울 때 밑으로. 지하로, 지하로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확장을 하는 이런 고속화 도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동부간선도로도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남에서 양재, 그리고 거기서 고양까지 갈 수 있는 것들도 사업이 이제 적격성을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왜 우리 남양주시, 우리 동부권은 왜 이게 없냐? 이건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 지하화 계획을. 그렇죠. 지하 확장을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 추진 방식이 있지만, 이게 정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남양주 입장에서는 철도 이용 외에도 도로 이용자분들도 정말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시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얼마 전 김동연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계속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로 다산 신도시 위에 있는 태계원에서 그 우리가 판교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일순환도로죠. 거기도 이제 지하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마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수도권 일순환도로도 지하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비 타당성 조사만 통과된다면 경제성만 나오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이야기니까요. 또 한 번 또 새롭게 남양주의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우리 다산신도시를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북부간선 도로가 일부간이 확장이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앞으로 추진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매 IC 신설에 대한 그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갈매 IC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강변북로, 수도권 일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구리포천 고속도로까지 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죠.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이제 안성을 지나서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 전 쫙 뚫리면은 아마 다산 신도시는 정말 주변에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막 이런 간선도로들이 많이 개통이 되고 확장이 되고 정말 도로교통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도 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그 택지지구 3기 신도시와 다산의 사이에 있는 말씀하신 거고 또 왕숙 2지구까지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이게 잘 도시가 성장하려면 교통 대책이 그렇게 잘 수립돼야 되죠. 오늘 그게 정말 핵심이실 것 같고 맞습니다. 정말 계획대로 잘 제가 부탁드린다고 되는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 외에도 실제로 지금 또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문화예술 인프라 같은 것도 이제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해도 서울로 나가야 되고 제대로 된 이제 공연장도 많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왕숙 지구의 그 대규모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좀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이 교통이 중요한 게 왕숙 1지구에 있는 인프라, 왕숙 2지구에 있는 인프라, 다산에 있는 인프라,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시설들 서로 유기적으로 이용하려면 이동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로. 버스로 타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차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도시의 앞으로 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그리고 또 요거는 참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가 꼭 질문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는 초선이시잖아요. 초선입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원내대표를 맡으셨고 또 후반기에는 의회 운영장을 맡으시면서 의회 의전서열 3위의 어떤 중책을 맡게 되셨다고 제가 들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신 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고 또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남양주시 의회에 21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21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뭐 정당으로 꼭 나누자고 하면은 뭐 소수당 이제 뭐 국민의힘이 한 분 더 많으셔서 소수당의 원내대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덜컥 이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맡게 됐고요. 그리고 전반기에 모든 21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이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또 어떻게 후반기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운영위원장이라는 또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저희 이제 21분의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게 됐는데 초선도 할 수 있다. 그쵸. 그런 것도 좀 제가 더 열심히 잘해서 그런 부분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초선이지만 정말 삼성 같은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들 관심 이슈인데요. 저도 아이가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뭐 집값이 마냥 올라가는 게 과연 우리 다음 세대한테 뭐 좋은 일일까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들은 뭐 서울 지역이나 또 그 여타 지역들은 좀 올라가는데 우리 지역이 또 안 올라가는 것도 좀 섭섭한 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좀 이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방향이라든지 특히 또 다산 신도시의 향후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요즘에 시세가 얼마나 되죠? 시세가 네. 84 타입은 네. 네. 부동산이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죠. 입장에 따라서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라고 제가 막 말씀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아까 일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앞으로 남양주에 이제 발전할 방향들 그리고 교통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변 분들이 시세가 뭐 어떤 분은 또 높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남양주시가 뭐 기업유치에 성공을 하고 이런 교통 대책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평가는 하실지는 뭐 저도 조심스럽고 제가 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기 우리 다산 신도시뿐만 아니라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는 남양주 시민들이 정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고점 회복은 언제 될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 전고점이 얼마죠? 일단은 지금 아이비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11억은 넘었습니다. 11억 6천만 원이 파사타입이 거래가 됐고 9억 중반도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타 우리가 보는 서울 지역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관심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잠실이나 강동이나 대비해서도 한번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또 집값이란 게 정말 뭐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해서 막 마냥 오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변화들이 뭐 이제 금리에 따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고 하고 뭐 저희 나라 뭐 이제 또 이제 금리 인하를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치면은 조금 더 이제 또 여력은 또 있겠죠. 뭐 주변 시세를 저도 알아보면은 와 이런 지역이 이렇게 비싸? 우리 정말 우리 지역은 남양주시는 다산 신도시는 살기가 너무 좋은데 오히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얼마 간다라고는 제가 예상은 못하겠지만 정말 잠재력이 있는 도시이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네요. 아유, 충분한 대답 되신 것 같고 어떤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 쭉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다산 거주하시는 분들, 또 다산을 관심 있어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무리의 의미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로 제가 이사를 온 지 한 7, 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먼 지역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서울 인근에 초인접에 있는 도시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이 다산동에 와보시면 정말 살기 좋은 동네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집 앞에 나가면 공원이 있고, 정원이 있고, 지하철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9호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정말 쾌적한 도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꼭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산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도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항상 이웃님들과 함께 많이 싸우기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초심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 그리고 최고의 열정을 가진 시의원, 그리고 우리 동네 대체불가한 최고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의원님.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번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다산이라는 이름, 다산의 네이밍이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가 좋아한 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을 기려서 다산의 이름을 이렇게 유래가 됐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다산 신도시 내에는 정약용 선생님을 기념을 한다거나 하는 곳이 정약용 도서관, 또 다산 아트홀 정도인데요. 우리 의원님도 다산과 결혼한 남자, 또 다산의 진심인 남자로서 정말 익히 유명하셨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남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정약용 선생님의 직계손으로 유명한 정혜인 배우인데요. 알죠. 정혜인 배우님을 다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대사로 적극 홍보대사. 추천을 합니다. 네, 저도 적극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추가로 이렇게 사업계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요거는 시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요게 제가 좀 요즘 정혜인 배우도 뜨고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예전부터 총연합회의 회장님이셨잖아요. 네. 닉네임 요인님으로 활동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초심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 의원님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정말 든든한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산 신도시의 앞으로의 미래가 좀 더 밝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진아님, 시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종종 발걸음 해주셔서 돌아가는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실 거죠? 불러주시면 와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인사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